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그 차도 살인지게 이런 말이 있죠. 차도 살인지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사람을 해한다. 무협지에 자주 나오는 용어죠. 차도 살인지게. 저는 지금 이걸 떠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김민석이라고 하는 인물 총리로 지금 지명됐죠. 근데 지금 드러나 있는 의혹을 보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다. 완전 지뢰밭이다. 뭐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뢰밭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청문회 과정에서 그야말로 뭐 엄청난 난타전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도 이제 됐다, 기회다 라면서 아마 엄청난 공격을 할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이걸 몰랐을까요? 분명히 검증 비슷한 걸 했을 겁니다. 자체적으로도. 그래서 청문회 올릴 만하다라고 하니까 올렸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재명은 보기에 따라서 친중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셋의 그 유명한 사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북한하고 연관성이 더 있을 수도 있다. 대북 불법 송금 800만 달러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데 재판 진행 중입니다만 정황상은 뭐 거의 빼박이죠. 공동 정범 혹은 주범과 종범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이화영은 징역 7년 8개월 확정됐죠. 그런데 이재명은 멀쩡하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동영상을 따르면요. 그 동영상 보셨죠? 제가 새벽 방송에서 한번 방송 해드렸는데요. 거기서 북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실토하는 그 듯한 그 발언이 나옵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북한하고 어떤 모종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빼박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본인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북한과 당시 경기도지사 하면서 추진했던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화영이를 그냥 실무자로 내세운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말이죠. 이재명은 어쨌거나 친중적 요소도 강해요. 강하지만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다. 북한하고 더 이제 관련성이 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경기동부연합이라든가 정진상이라든가 김용이라든가 그 패거리들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재명 조직의 그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경기동부연합 같은 그런 곳이라면은 결국 이것은 중국보다는 북한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 거기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민석을 딱 보게 되면요, 김민석은 북한 고리가 의외로 없어요.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고리가 거의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김민석은 완전체에 가까운 친중으로 보입니다. 완전체 친중. 와, 그동안 숨겨놓은 카드가 바로 우원식이가 아니고 김민석이었나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저는 이 현재 이제 여당이 된 저쪽 민주당 정권이 그 내부에 두 가지 세력이 있다라고 봐요. 하나는 친북 세력들, 하나는 친중 세력. 이 둘 사이에 아마 대충돌이 한번 일어날 겁니다. 과거에는 친북 세력이 압도적으로 강했죠. 운동권 대부분이 친북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 친북들이 대부분 또 이렇게 친중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 그게 여러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주장을 또 하는 목소리도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요, 여야를 통틀어서 친중화되지 않은 정치인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런 언론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라고 할 수준입니다. 물론 지금의 야당 국민의힘보다는 여당이 된 민주당 쪽이 훨씬 더 친중적 요소가 강하지요. 예? 친중 중에서도요, 보수 친중이 있을 거고 좌파 친중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친중과 친북 사이에 대결이 일어나겠죠. 충돌이 일어나겠죠.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서로 간에 우리는 하나 이런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요즘 북한은요, 중국보다도 러시아로 가 있어요. 굉장히 그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친북 친중 간의 정권 쟁탈전, 진짜 권력 쟁탈전이 그 내부에서 이제 진행될 수도 있다. 만일에 이재명이가 친북이라면은, 친북적 입장을 더 중요시한다라면은, 뭐 지금 당선되자마자,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 끄는 거 봐서는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 쎄쎄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양다리 걸치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위장 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북적 요소를 조금 숨기기 위한 그런 쇼였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아무튼요 이런 속에서 어쨌거나 이 문제적 인물 김민석이 드디어 이게 총리에 지명이 됐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종석 또한 여기도 지금 문제적 인물인데 이건 다른 시간에 언급하도록 하고요. 이 김민석이가 과연 살아서 진짜 총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차도 살인지계라고 했잖아요. 이재명이 지금 김민석을 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친북에서 친중을 치고 있다. 와 이렇게만 되어준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걸 잘 활용해서 다시 어떤 여론의 흐름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자 벌써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은 아웃됐죠. 이게 여론이 무서운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뭐 국회 장악하고 있고 뭐 대통령 당선될 때 비교적 넉넉한 어떤 득표로 지금 당선됐지만 사법부도 알아서 막 기고 있지만 여론이 무서운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쨌거나 아무리 저들이 뭐 온갖 협잡지를 한다 그래도 이 당대의 그 지지율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론에서 막 문제 있다고 막 이렇게 폭로하니까 특히 언론에서 폭로하니까 그냥 오광수 사라지잖아요. 민정수석 사라졌죠. 내정자. 자 그것처럼 말이죠. 지금도 여론 플레이를 통해서 얼마든지 싸움을 할 수가 있다. 자 이제 바로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뉴스 하나하나를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요. 그러면은 자 한번 보십시오. 김민석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에 빌린 4천만 원 안 갚은 의혹. 2018년 4차례 5년 만기 대여 등 11명에게 1억 4천만 원 빌려 안 갚았다. 쪼개기로 이제 빌렸더군요. 김 후보자 측 자료 확인 중에 있다. 이건 빼박이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파렴치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입니다. 과거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받은 정치인으로부터 4천만 원을 빌렸지만 아직까지 이를 갚지 않고 있다. 2018년 4월 11일과 23일 각각 2차례씩 강모 씨에게 총 4차례 4천만 원을 빌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요. 2018년에만 강 씨를 포함해 11명으로부터 총 1억 4천만 원을 빌렸고 현재까지 김민석이 갚은 금액은 없다. 지금 그런데 여기는 갚고 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 자체가 해명이라기보다는 변명에 가깝죠. 자, 이런 어떤 파렴치한 어떤 인물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개별 뉴스를 다룰 것 같으면요. 제가 이걸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만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지금 더러운 짓을 했다. 교활한 짓을 했다. 정말 그런 거고요. 흑역사가 이렇게 많은 인물이다. 자, 김민석 하루 군명에게 1천만 원씩 벌려 석연찮은 흐름. 이것도 같은 뉴스인데 모든 언론에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김민석이 어떤 인간인지 좌파들은 돈을 굉장히 밝히는구나 좋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민석과 배우자, 모친, 아들의 자산을 2억 1,500만 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신고했네요. 돈이 거의 없는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건 또 뭡니까? 반미 아니라는 김민석, 미 언론에선 중국 칭화대, 하버드 케네디 학부는 중국 공산당 엘리트 코스. 자, 이거 또한 지금 문제가 엄청 큽니다. 그죠? 자, 반미 아니라는 김민석인데요. 미국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이 지금 미국 유학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자기는 반미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칭화대하고요. 여기는 지금 시진핑이 나온 대학 아닙니까? 그리고 하버드 케네디 학부, 이 케네디 스쿨이라 그러죠. 여기는요. 중국 공산당 엘리트 코스. 현재 중국 공산당의 간부들 중에 이런 코스로 나온 어떤 그런 케이스가 아주 많다 그래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김민석도 이 코스로 갔거든. 근데 여기 보면요. 김민석에 대한 이야기 쭉 뉴스가 나오잖아요. 칭화대 학력 의혹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김민석이 땄다는 그 이제 학위들 케네디 스쿨에서 석사학위, 칭화대에서 석사학위 딴 이런 이야기들 있죠. 이게 지금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여기에 엄청난 어떤 뭐 야료가 있다, 배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자, 계속합니다. 자, 김민석이가 이제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보고 반미라고 한다고? 나는 하버드대 나왔어. 케네디 스쿨 그걸 말하는데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요. 하버드 케네디 학부는 중국 공산당 간부 훈련 기관이다라는 것을 바로 여기에 저격했습니다. 중국 정부에게 받은 연구비 숨긴 하버드대 세계 석학 칭화대에서 보금자리 찾았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충격적 내막이 있었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하버드 대학을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아시겠죠? 하버드 대야말로 미국 내 친중을 생산하는 거대한 기지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버드대로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그 지원금이 있거든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지금 끊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 여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죠. 하버드 대학은 그 자체로 재앙이다, 재난이다,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진행하는 중국 발전 고위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런 개별 뉴스들은 다른 시간에 이것만 갖고 상당히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자, 아무튼 이런 코스이기 때문에 김민석이 하버드 케네디 스쿨 나왔지만 그걸로 반미가 아니다라는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의혹이 짙어지는 거죠.清华대 하버드 케네디 스쿨 여기는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중국 공산당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는 아주 특급 코스다. 엘리트 코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민석이 거기 나온 겁니다. 자, 김민석 최고위원 시장 선거 뛰며 11개월 만에 중국清华대 석사 취득했다. 분신술을 썼나. 여기는 중국에서 최고 명문이잖아요. 북경대하고 이清华대가 두 개가 상두마차인데 여기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11개월 만에 여기 이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거는 엄청난 뭔가 뒤에서 배려를 했거나 어떤 작용이 있었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친중 세력이 거대한 규모일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여러분도 아마 거기에 동의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어떤 인물을 내셔야 되잖아요. 친중의 대표적 인물. 과연 그게 누구냐? 우원식이다. 아니다. 이제 보니까 김민석 같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지금 터지고 있죠. 자,清华대 본교에서 수학해야 법학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가 있는데 김민석은 참고로 말이죠. 미국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땄죠. 그래서 뭐 자기 스스로 이제 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세탁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김민석清华대 재학 기간 민주당 최고위원 재직 중에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당은요, 지금의 민주당이 아니에요. 작은 민주당입니다. 작은 민주당. 호남을 기반으로 한 작은 민주당 거기 최고위원으로 있었고요. 이 당시 야인 시절이나 다름없죠. 김민석이도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지만 정몽준 편에 서면서 그때부터 그냥 인생 종쳤죠. 그리고 한 10년 이상 야인이었다고요. 사실상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뭐 중국에서 뭐 석사학위 따고 뭐 변호사 자격증 따고 나름대로 어떤 자기 신분 세탁 혹은 자신의 스펙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 당시에 벌써 뭔가와 접촉이 있었거나 거대한 커넥션 혹은 카르텔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때 당시 본인이 외로울 때잖아요. 그러니까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자, 부산시장 출마를 위해 부산 대연동으로 전입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당내 경선에서 패하면서 출마는 못합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의혹이 있는 부분 소상하게 밝게 검증받으라. 자, 김민석은 최대한 빨리 답변 내놓겠다라고 합니다만 지금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이거 전부 문제가 있어요.清华대 이것도 말이죠. 저는 중국에 배려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11개월 만에 석사 취득이 어디 있습니까? 논문 썼다라는 그런 증거도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중국에서 키우는 일종의 친중 인사로서 특별 대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겠죠. 참고로요, 김민석이 걸어왔던 길을 쭉 보게 되면 정말 잘 나간 인물이죠. 20대 때 이제 국회의원이 됩니다. 여기 1992년에 나가서 2등으로 이렇게 낙선하기는 합니다만 이때는 뭐 그야말로 서울대 총학생 회장 출신으로서 운동권의 맏형격이었죠. 그 당시 386에. 그럼에도 많이 나왔죠. 이렇게 득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그 다음부터는 요때가 벌써 초선 때가 벌써 20대입니다. 1996년이죠. 1위를 합니다. 1위. 그리고 2000년 또 1위. 이거 재선 의원이 되죠. 이 두 번째 될 때는 60.39%. 이 당시까지는 부정선거 이슈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당시까지는. 노무현 당선 때부터 이제 부정선거 이슈가 터지죠. 요 몇 년 뒤부터. 자, 그때부터 노무현이 당선되면서 이제 이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세우죠. 그래서
이 김민석은 그 당시에 삼선 그 도전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나갑니다. 이 당시는 새천년 민주당 으로서 요 당시에는 여당의 후보로서 나갑니다. 이명박 당시 후보하고 붙는 거죠. 여기 이제 나갔다가 떨어집니다. 2등. 이명박이라고 하는 거인하고 붙어가지고 박살이 났고요. 자,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인생 이제 종치는 상황이 옵니다. 정봉준 편에 섰기 때문에 친노들로부터 완전히 그냥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왕따 됐죠. 그러면서 외로운 이제 시간을 한 십수년 계속 이제 걷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떨어지는데요. 여기 보면은 17대, 20대 총선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지죠. 근데 여기 보면 새천년 민주당 이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벌써 이 새천년 민주당이 열린 우리당과는 멀어져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주력 정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었죠. 노무현 당이 아니었다라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많이 나왔네. 3등을 했네요. 당시 한나라당, 열린 우리당, 뭐 여기가 양대 정당이고요. 여기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총선에서는 여기 민주당은 꼬마 민주당에 해당됩니다. 아주 작은 정당인데 여기는 비례대표 2번으로 나갔지만 전체 득표가 0.88% 완전히 죽어버렸죠. 이런 어떤 결과를 거쳤는데 그러니까 이 사이 약 한 10여 년 됩니다. 완전히 죽어있던 김민석이 2020년 총선에서 갑자기 이렇게 공천을 딱 받아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여기는 아직도 친노들이 상당히 이렇게 주력이었었거든요. 문재인이 또 이렇게 있고 뭐 등등 해서 그래서 김민석이 다시 이제 얼굴 들이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놀랍게도 지금 여기 들어와가지고 1위 2번 연속으로 해서 사선 의원이 됐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김민석의 이 이제 카멜레온 같은 변신의 그 이면에는 분명히 다른 뭔가 큰 요소가 있다. 정상적이지 않는 어떤 일탈 행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로 지명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김민석이 친북적 어떤 그런 형태가 나타난 것은 잘 없더라고요. 그걸 봐서는 이 김민석에 대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슈는 이자를 총리로 지명함으로써 오히려 김민석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차도 살인지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의혹 눈덩이, 김민석 미스터리 빛의 아들, 아빠 찬스까지 양파 의혹, 제2 조국 사태 관측도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의혹 많기로는 박원순, 조국, 그리고 문재인, 그 이재명 이런 자들의 공통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의혹을 갖고 있죠. 그 중에서 이재명은 진짜로 재판을 또 많이 한 케이스인데 정말 일반의 예상을 완전히 깨고 대통령까지 되어버렸고요. 자, 그 아들 찬스가 또 나왔는데요. 아빠 찬스로 인해서 아들이 엄청난 특혜를 받다라는 이유 때문에 조국 망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정권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에게 이제 넘어갔을 거예요. 자, 아들 고교 시절 동아리서 입법 활동, 민주 해당 법안 발의, 김민석 공동 발의, 이거 전부 공모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민주당이 당시 짜고 쳤다. 김민석이하고 반미주의자였지만 아들은 억대 학비 미국 유학을 하고 있다. 불법 자금 제공자에게 돈 빌린 채 장기 채무. 야, 뭐 이런 식의 엄청난 어떤 이슈가 지금 터지고 있죠. 때문에 김민석은 오래 못 간다라고 하는 그 절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김민석 보면 이외에도 많은 논란거리가 있죠. 서울 미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자신은 이 당시 주도하는 입장이 아니었다라고 발뺌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새천년 NHK 부패 아주 퇴폐 그 어떤 그 술집에서 뭐 그냥 깽판 친 술 처먹고 막 그냥 허접한 어떤 건달 같은 짓을 했던 그런 이야기들 양아치죠. 임수경조차도 이것을 더럽다라면서 그냥 저격했죠. 그 당시에 우상호 등등이 이제 그 당시 여기서 술 처먹으면서 크게 논란이 됐던 그 이야기입니다. 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이죠. 지인으로부터 7.2억 원 수수 뭐 등등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악할 일은 60대 노부부 유서 논란 이런 거죠. 이것만 조금 보고 가면요. 60대 노부부 유서 논란. 과거 2004년 한 노부부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15장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에 이른 사건. 해당 유서에서 김민석 의원이 자신들에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4억 원 가량을 차용시키고 이 중 8억 4천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빌려가 이를 갚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김민석은 해당 뉴스에 대해 모함이라고 주장합니다만 그들이 양부모 양아들 관계였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들을 아버지 어머니라 부른 적이 없다라고 김민석은 주장합니다.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검찰에서 전화가 와 직접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것 또한 지금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죠.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언급을 하더군요. 자, 이런 인물이 김민석입니다. 자, 이 중에 말이죠. 한두 개만 진짜로 확인이 되더라도 그냥 이건 아웃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요. 이재명의 고도의 차도 살인지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